안녕하세요. 새롭게 상장된 라이즈 ETF를 가장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갓 나온 ETF, 저는 양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 ETF 마케팅실 육동입니다. 단풍이 들었었는데 한 3일 만에 지금 다 떨어지고 눈이 다 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날씨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진짜. 어제 차에 눈이 50cm가 쌓여있더라고요.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출근은 하셨죠? 이 정도면 직장인들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회사 채널이구나. 제가 프리랜서라. 아무튼 찬바람 불면 배당금이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선 성행하잖아요. 오늘 소개해주실 ETF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는 그 얘기는 약간 그 찬바람 불면 호빵 뭐 이런 것처럼 호빵 근데 겨울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전 겨울에 먹 배당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찬바람 불면 고배당 뭐 요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산을 많이 하는 연말 기준에 맞춰서 고배당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리아 금융 고배당. 벌써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배당이거든요. 일단 그냥 배당만 붙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배당과 코리아 사이에 또 뭐가 있잖아요. 금융. 네. 딱 봐도 느낌 옵니다. KB가 사실 그 코리아 밸류업에서 빠졌잖아요. 내심 서운하셨나는데요? 서운했죠. 느껴져요. 네, 서운했지만 일시적으로 빠졌다라고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밸류업 발표할 때부터 사실은 수혜주로 되게 많이 꼽히기는 했었어요. 금융에 관련된 기업들은 어떠한 밸류업 종목들보다도 주주 환원의 진심이고 주가의 실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지표 중 PBR이라고 하는 북밸류의 가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 업종, 금융업종의 특성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밸류업이 시행됐을 때 금융업종 관련된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강했던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러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금융, 보험, 은행 이쪽에 그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또 TMI지만 주식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KB 금융에 대해서도 주식 종목 상담이 꽤 왔었는데 이 종목은 수익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쵸? 수익권이 많다는 게 주가가 잘 갔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환경 자체도 금융 지주나 이런 금융주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금리 인하죠. 한국은행이 2연속으로 금리 인하했는데 1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촬영일 기준 어제죠.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물가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렸던 시장 그 환경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건 잘못하면 경기가 또 후퇴할 수도 있겠다 라는 선제적 대응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물가가 좀 안정화돼 가는 쪽으로 가다가 정상화 수준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그런 부분들은 좀 줄 수는 있겠죠.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럼요.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 경기 전반적인 금리를 내림으로써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더 거래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비이자에 대한 수익도 증가하고, 그리고 문제가 좀 안 좋았을 때 고금리 상황에서 막 채권도 부도나고 막 터지는 그러한 것들, 문제들이 생겼던 거에 대한 부분, 대손 충당금 쌓아놓은 이런 것들도 좀 적어들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면 수익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금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예전엔 그냥 예금에 넣어놓는 자금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형태로 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인 보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성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따라서 이제 금융업 관련돼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그 박살난 사이클에서의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 연착륙을 위한 그러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는 금융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ETF가 은행, 증권, 보험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금융업종이라고 하는 그 섹터에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 다 넣어놓으면 재미없죠? 과거의 지수들 그런 거 좀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 최근에 ETF 트렌드로는 좀 알짜 기업이라는 선별하는 거는 이제 룰이 있으니까 그런 룰에 따라서
선별을 하게 되는데 이번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 ETF는 총 13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KB금융이 가장 큰 비율로 들어가 있겠죠? 저희는 객관적인 그 ETF를 위해서 정확한 룰 베이스로 방법론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요소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실 무시 못하는 게 우리나라 IT, 뭐 반도체 이런 데 있어서의 삼성전자를 뺀다. 불가능하죠. 팥없는 찐빵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 기업들을 빼는 거는 분야에 정말로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가총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포트를 구성할 때 첫 번째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ROE라고 하는 그 리턴, 내가 얼만큼 돈을 버는지, 돈 잘 버는 회사인 거죠.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세 번째는 벌어들이는 것만큼 혹은 그 가치만큼 주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못한 회사들, 그거보다 좀 싸게 거래되는 회사들, 저평가된 회사들,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총 13 종목을 뽑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얼추 이 13 기업들만 봐도 네. 굉장히 안정적인 ETF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주가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금융주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환경 자체가 금융주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핵심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ETF를 왜 사야 되는지. 금융섹터 매력적이고 지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담아두신 건 잘 알겠는데요. 한 개 빠진 것 같아요. 고배당. 얼마나 배당금 많이 주시려고 고배당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제가 드리진 않아요. 너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 섹터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그 대형 200개 종목, 상위 200개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보다 원래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들을 통해서 연구비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IT, AI다 그러면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유보를 해서 네. 그 돈을 가지고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장성을 먹고 가는 회사가 금융업은 사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더욱더 배당을 통해서 주주 친환경적인, 친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코프렌들리에 꽂히셨나봐요. 주주 친화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가지 종목의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1.95예요. 네. 예. 저희 11월 25일 기준으로. 그런데 뭐 현대해상이나 의리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연한산 7%가 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빨간 선이 지금 저희가 딱 보이고 있잖아요. 넘죠.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 연도별로 봐도 코스피 200이나 금융주를 대표했던 코스피 200 금융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에도 5년 동안 한 번도 코스피 200 금융보다 낮았던 배당 수익률이 낮았던 적도 없고 최근 들어서는 배당 수익률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이렇게 잘 챙겨준다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래서 내 계좌에 언제 입금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언제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이 코리아 금융 고배당 ETF는 월배당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다, 5%다라고 있으면 예상되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5%를 월로 나눠서 받겠죠. 네. 물론 배당이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을 겁니다. 코리아 금융 고배당도 코리아 밸류업과 마찬가지로 15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ETF에 배당금을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한 ETF 같아요. 왜 카드값 나가세요? 네. 15일에 카드값 나가고요. 15일에 네. 공교롭게 적금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15일 한 건 아닌데. 예. 한 가지 또 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좀 장점이 있어요. 또 내세울 게. 이 네. ETF의 총보수 바로 0.1%.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이 블랙프라이데이. 라이즈 ETF의 새로운 상품을 뜯어보고 탐구하는 갓 나온 ETF. 정말 이 찬바람 부는 겨울에 마음 따뜻해지는 ETF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은 연말에만 챙기는 게 아닙니다. 네, 월마다 챙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의 어떻게 보면 마치 필수품처럼
배당을 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해외나 이런 다양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그러한 투자도 좋지만 뭐 수익이 많다면 국내 주식을 통한 그 배당 수치, 특히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는 비과세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한편에 적합한 그러한 코리아금융 고배당 ETF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호빵 같은 ETF.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상장 상품과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